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날 경상남도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40년 되었습니다.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 탈핵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중단하고 임기 중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 그런데 지금 이 폐쇄하겠다, 백지화하겠다 하는 이 대상이 된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합치면은 전체 전력 공급량의 70%나 됩니다. 이 70%나 되는 이런 전력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겠다, 또는 없애겠다 하는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대통령이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칩니까? 요새 공론화라는 말은 주로 환경단체나 과거에 야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비판한 논리 중에 하나가 공론화를 안 거쳤다.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한국인들한테 약 30%의 전기를 싼값에 공급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백지화하겠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왜 공론화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보적 문제입니다. 이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외교와도 관계가 되고 군사와도 관계가 되고 우리 생활과도 관계가 되고 우리 산업과도 관계가 되고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을 할 때 정전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지옥 아닙니까? 그 전기의 30%를 가장 싼 값에 공급하는 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이것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드는 공론화하지 않아서 배치되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러면 원전은 공론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급력입니다. 파급력.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자, 그러니까 6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감동적인 글을. 문장력도 좋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겁니다. 제목이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딱 여기까지인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나서 줄곧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더 더는 가난해질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그때 미국 에디슨사의 회장을 지낸 시슬러 박사가 방한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이며 한국 같은 자원 빈국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것이 우리나라 원자력의 시작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은 1962년 연구용 원자력을 건설했다. 학생 273명을 선진국에 유학 보냈다. 당시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막대한 투자였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상업용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고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준공되어 상업용 발전을 시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싸게 공급하지 못하면 경제개발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 건설을 통해 건설산업, 중공업 등 모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원전 기술 국산화에 매진했다. 먹을 입밖에 없는 나라에서 기술로 승부하는 분야를 육성해야 했다. 이렇다 할 기술 기반도 없는 나라에서 실로 단기간에 원전 기술 자립 95%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 박사급 인력이 미국에 파견돼 밤을 낮삼아 이룩한 결과였다. 한국 표준형 원전을 개발해 12기를 건설하고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2009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4기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치면서 국민이 원전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은 없는 상태에서도 UAE의 바라카 원전은 착실히 건설되고 있었다. 원전 수출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적기 건설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가 UAE의 규제기관에 고용돼 감시의 눈을 번득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적기 건설을 달성한 것이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실체가 드러나고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세계 원전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날개를 펼치기 일보 직전에 멈췄다. 여전히 국부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에 값싼 전력을 제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물리학자 프랭크 본 시펠은 후쿠시마 사고로 1000명이 치명적인 암에 걸릴 것으로 계산했다. 스탠퍼드대 마크 제이컵슨 등은 전 세계에서 130건의 치명적 암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반면 나사의 기후학자 제임스 한세는 상업 원자력 발전소들은 공기 오염을 줄임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18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고 21세기 중반까지 42만에서 7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지난 40년간 우리 원전도 값싸고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했다. 그간 사용 후 핵연료 14,000톤이 발생했다. 같은 양의 전력을 석탄으로 공급했다면 석탄재가 2억 2천만 톤이 더 발생했을 것이다. 석탄 12억 톤을 썼을 것이고 그 차이인 9억 8천만 톤은 대기로 방출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의 기여를 원전에 대한 공포가 압도했다. 대명천지에 핵마피아라는 가상의 집단이 가공되더니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토와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짓이 퍼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단 한 명도 원전의 방사선으로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2만 7천 명과 가옥 농토의 파괴를 마치 원전 사고 결과인 양 덮어씌웠다. 14명이 자행한 원전 부품의 납품 비리 사건을 10만 원자력 사회 전체의 일로 포장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타이완 등 4나라인데 마치 탈핵이 대세인 양 포장했다. 딱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 모양이다.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 선동이란 요지입니다. 거짓 선동에 국민들도 속아 넘어가고 환경단체는 그 선동을 앞장세우고 그 대통령도 마치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단체
지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킨다, 백지화한다는 이유의 크나큰 결정은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도 국민투표로 결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이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국가 안보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에 딱 들어맞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수로입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 유사시에 핵폭탄을 만든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카나다에서 도입한 중수로입니다. 그게 월성 원자력 4기. 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재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 에너지 수급, 이것은 안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로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이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비율로 전기값이 뜁니다. 이렇게 부담을 감수할 만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통계로 다 나오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80%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오랫동안 1등을 했어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25개, 이제 하나가 줄었으니까 24개를 돌리면서 단 한 사람도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겁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일본 동북지방에서 지진 다음 해일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왜 났느냐? 그것은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사고지 한국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발전기를 지하에 두었습니다. 발전기를 지하에. 그러니까 그게 쓸려오는 물에 침수가 되어버리니까 발전기가 발전 중단이 되니까 연쇄적으로 냉각수가 돌지 않고 해가지고 원자로가 가열되고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핵심이 발전기였습니다. 디젤 발전기가 침수된 것.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사태를 개선해가지고 그 발전기를 쓰나미가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쓰나미가 와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자력 발전량은 세계에서 5등, 안전성 면에서는 1등입니다. 1등.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주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꼭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머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다. 즉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 자성, 여기서 원자폭탄, 원자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머리 좋은 사람, 악착 같은 사람이 발전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에너지였고, 이것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그게 원자력 공학과를 일찍부터 만들어서 가난한 시절에 원자력 기술을 배우고 드디어 70년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니까 그동안 육성했던 이 인재들이 들어가서 금방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자마자 자체 인력으로 운영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최초의 나라고, 그 다음에는 이 원자로를 우리가 설계하고
한국형으로 만들고 드디어 수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수많은 자랑스러운 성취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만들고 서울올림픽도 하고 민주화도 이루고, 그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대성공.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한 10만 명이 지금 이 일로 먹고 산다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10만 명. 우리 당군 이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후쿠시마에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그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방사능이 오염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과장된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렇게 잘 나가는 원자력 발전을 그냥 참수하는 거 아닙니까? 목을 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변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걸 국민투표하지 않고 이것을 진행한다면은 앞으로 가정용 전기가 2배, 3배 올라갈 겁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원자력 발전소 수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걸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는 것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만약 그걸로 다 전기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지금 전기가 몇 배를 더 내야 됩니다. 몇 배를 더 내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 기름,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거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1,800억 달러입니다. 그 1,800억 달러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수입하는 우라늄이죠, 주로 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8억 달러. 얼마나 값싼 것입니까? 더구나 원자력 발전은 대기 오염을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을 만약 석탄으로 돌렸다고 해보십시오. 기름으로 돌렸다고 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폐암 걸린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한국에서 단 한 사람도 없지만은, 만약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았다면은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기 오염은 훨씬 지금보다 더 심해져 있었겠죠. 얼마든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는 이 환경단체,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독극무시하는 이 환경단체, 집권 세력도 상당히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은 반대하면서 왜 가장 위험한 김정은의 핵 개발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핵은 안전하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은 위험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국민투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